안녕하십니까. 티샷 한 공이 오비가 났을 때 몇 개의 벌타를 받게 될까요? 내가 친 공이 카트길 위에 있을 때 어떻게 플레이해야 할까요? 내 공이 워터 해저드에 빠진 이후에 몇 개의 벌타를 받고 어떻게 플레이해야 할까요? 오늘은 필드에 나갔을 때 필요한 간단한 골프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운딩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용어겠지만 머리를 올린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의 원래 뜻은 예전에 어린 기생이 정식 기생으로 거듭날 때 쓰는 용어이고, 여자가 시집을 갈 때 머리를 올린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골프에서는 첫 라운딩을 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필드를 나가시는 분들이 머리를 올린다는 표현을 쓰고요. 이 용어 자체가 골프에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머리를 올린다는 표현은 정식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첫 라운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제 경험상 제가 처음으로 라운딩 할 때 골프 규칙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고 라운딩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은 첫 라운딩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골프 규칙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티샷을 해야 되는 티잉 그라운드에서 지켜야 될 규칙입니다. 티잉 구역이란 홀을 시작할 때 반드시 플레이해야 되는 구역을 말하고요. 이 앞으로는 두 개의 티 마커 바깥쪽을 연결한 가상선, 뒤쪽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클럽 중에 퍼터를 제외한 가장 긴 클럽 두 개의 길이, 이 측면으로는 각각 티 마커 바깥쪽 가상선이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공의 일부라도 티잉 구역 안에 있으면 발을 비롯한 나의 스탠스는 티잉 구역 밖에 있어도 무방합니다. 만약에 티잉 구역을 벗어나서 티샷을 하게 되면 두 개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OB는 과연 몇 벌타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OB의 경우 1벌타가 맞습니다. 이전에는 티샷이 OB가 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에 1벌타 후에 티잉 구역에서 다시 쳤어야 했는데요. 이 경우에 티샷이 세 타째가 되는 거죠. 그러나 새 규칙에서는 티잉 구역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OB나 분실 추정 지점 가까운 곳에 볼을 드랍하고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볼은 들어간 곳에서 두 클럽 이내의 거리에서 드랍을 해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2벌타가 부과돼 플레이할 때 4타째가 되는 거죠. 원래 쳤던 티박스가 아니고 홀에 가까운 곳에 가서 볼을 드랍해서 쳤으니까 첫 스트로크와 거리 벌타 외에 1벌타가 추가돼서 다음 타수는 4타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플레이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고요. 선수들이 출전하는 공식 대회에서는 이 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OB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페어웨이에서 지켜야 하는 간단한 골프 규칙을 알아보면요. 내 볼이 러프나 숲으로 들어갔을 때 찾기 힘든 경우가 있었죠. 예전에는 이 찾는 시간을 5분으로 제한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3분으로 단축됐습니다. 그 안에 볼을 찾지 못하면 분실구가 되고요. 내가 볼을 쳐야 될 차례가 되면 40초 안에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페어웨이에서 플레이할 때 그린에서 먼 순서대로 플레이를 했는데 이제는 준비된 플레이어가 먼저 볼을 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칙들을 보시면 모두가 경기를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한 조치인 걸 알 수 있죠. 벙커에서 지켜야 되는 간단한 규칙을 알아보면요. 특별한 이유 없이 벙커에 있는 모래를 건드리게 되면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요. 나의 다음 스트로크 정보를 얻으려고 고의로 내 클럽이나 고무래나 손으로 모래를 건드리는 행동, 볼 바로 앞뒤에 있는 모래를 건드리거나 연습 스윙을 하면서 모래를 건드리거나 스트로크를 위한 백스윙을 하면서 모래를 건드렸다면 벌타를 받게 됩니다. 그린에서 간단한 규칙은요. 퍼팅 그린에서는 기본적으로 볼을 집어 올리거나 볼을 닦을 수 있는데요.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는 반드시 그 지점을 마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린에서 마크를 하지 않고 공을 집어 올렸을 경우에는 1벌타를 받게 됩니다. 제가 라운딩을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내용이 내 볼을 다시 드랍해서 쳐야 할 경우가 생겼을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였는데요. 일단 볼을 드랍하는 방법에 대한 개정된 규칙을 살펴보면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무릎 높이에서 이제는 볼을 드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무릎 높이란 똑바로 선 자세에서 플레이어의
무릎 높이를 말합니다. 자, 그럼 카트 패스에 내 공이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할까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카트 패스에 공이 놓여 있을 때는 페널티 없이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림은 플레이어가 오른손잡이인 경우를 가정한 거고요. 자,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로부터 구제가 허용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볼이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을 포함한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에 닿아 있거나 아니면 그 상태의 안이나 위에 있는 경우, 이 그림에서는 B1의 경우를 말하고요. 그 상태가 플레이어의 의도된 스탠스나 스윙 구역에 방해가 되는 경우, 이 경우는 그림에서는 B2의 경우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 그 상태로 인한 방해로부터 플레이어는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B1의 경우 구제 지점은 P1이 되고요. B2의 경우 구제 지점은 P2가 됩니다. 두 번째로 궁금했던 부분이 페어웨이 안에서 물이 고여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한 규칙도 있더라고요. 그림에 보시면 플레이어의 볼이 일반 구역에 있고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로 인해서 방해가 있는 경우에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됩니다. 그림에 보시면 구제 구역을 어떻게 지정을 해야 되는지 나와 있고요.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을 정해서 그 구역에 볼을 드롭해야 됩니다. 구제 구역은 기준점으로부터 한 클럽 길이 이내, 기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은 구역을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했던 게 제 볼이 워터 해저드에 빠졌을 때 어디에 어떻게 볼을 드롭해서 쳐야 되는지 궁금했는데요. 이 R&A 골프 규칙에 보면 세 가지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를 보시면요. 노란 페널티 구역에 있는 볼을 구제할 때 1벌타를 받고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플레이어가 이전에 스트로크 한 곳을 기준으로 구제 구역을 만들어서 볼을 드롭해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플레이어가 홀로부터 X 지점을 지나는 직후방의 기준선에 따라 정해지는 구제 구역에 원래 볼이나 다른 볼을 드롭해서 후방선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준점 X 지점을 정하는 방법은 볼이 노란 페널티 구역의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지점이고요. 자, 구제 구역의 기준점을 정할 때 이 검은 점선상에서 후방으로의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볼을 드롭할 때 기준점으로부터 한 클럽 길이 이내에 기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은 구역으로 볼을 드롭할 수 있고요. 기준점을 표시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T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내 볼이 빨간 페널티 구역 안에 들어갔을 때 세 가지 구제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전에 스트로크 한 곳에 가서 구제 구역을 만들어서 다시 스트로크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후방선 구제를 똑같은 방법으로 받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측면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측면 구제를 받기 위한 기준점은 원래의 볼이 빨간 페널티 구역의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X 지점입니다. 자, 이때 구제 구역은 기준점으로부터 두 클럽 길이 이내에 기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은 구역으로 그 볼이 있는 빨간 페널티 구역과 동일한 페널티 구역 이외에 어떤 코스의 구역에 있어도 됩니다.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플레이어가 티인 구역에서 플레이한 볼이 페널티 구역에 있는 A 지점으로 들어갔고 그 A 지점에서 플레이한 볼이 B 지점으로 다시 갔다면 이 상황에서 구제를 받는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1벌타가 부과되는 네 가지 구제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A 지점에서 구제 구역을 만들어서 원래 볼이나 다른 볼로 플레이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고요. 자, 이때 플레이할 때는 네 번째 샷이 됩니다. 두 번째는 플레이어가 홀로부터 X 지점을 지나는 직후방의 기준선에 따라 후방선 규제를 받을 수 있고요. 이 역시 네 번째 샷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전 그림과 마찬가지로
측면 구제를 받을 수 있고요. 자, 역시 X지점을 기준으로 두 클럽 길이 이내의 구제 구역에서 볼을 드랍해서 플레이하고 이 역시 네 번째 샷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방법은 페널티 구역 밖에서 마지막으로 스트로크를 한 곳에서 원래 볼이나 다른 볼을 플레이할 수 있고 이 역시 네 번째 샷이 됩니다. 이 세 번째 그림의 경우 다소 복잡한 느낌이 있는데요. 우리가 플레이할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 구제 방법을 알고 계시면 플레이 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티샷 할 때부터 그린 위에서 지켜야 하는 간단한 골프 규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첫 라운딩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나 벌타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